미국 시간으로 휴전안은 22일자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합니다. 휴전안이 연장될 가능성보다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란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휴전안 시한을 두고 휴전안이 연장될지 아니면 파키스탄에서 2차 협상을 가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질 텐데요. 어제도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6,200이란 숫자를 또 한 번 뚫어낸 우리 시장입니다. 이제 확실히 실적 기대가 지수를 방어하는 듯한데요. 그 상단을 열어둘 수 있는 재료가 오늘 장중에 한 번 더 팩트체크를 통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개장 중계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힌트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그리고 휴전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본들을 소화하면서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대다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건 최근 들어 시총 2위의 약진이 참 대단하죠. SK 하이닉스 어제 117만 원 넘어섰고요. 돌파하면서 안착해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120만 원을 넘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19만 원의 프리마켓 움직임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2차 전지의 강세도 계속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8%, 삼성 SDI는 오늘도 출발과 함께 신고가를 뚫어낼 것으로 기대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위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AI 인프라와 관련돼 확산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신재생 쪽에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래서 그 대안은 원전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1% 넘게 111만 3,200원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입니다. 삼성 SDI의 급등과 함께 필에너지가 16%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재건 기대감으로 읽어봐야 될까요? 성신양해가 7%의 급등으로 프리마켓 시세에서 거래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GS건설도 현재 프리마켓에서 다시금 오랜만에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휴전안과 관련된 내용들 장중 계속 체크해 보시죠. 주요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협상이냐, 휴전안 연장이냐. 국제 유가의 추이는 지금 아시아 거래로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간밤에는 소폭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시아 거래 시작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그 추이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4월 들어서면서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지수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제한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 확실히 종전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시장은 조금은 안도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긍정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21일이 휴전안 시한이었습니다. 7일 날 휴전을 했으니까요. 2주간의 휴전안을 따냈긴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8일부터 휴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22일 이렇게 휴전안이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가능성은 낮고 종료 시한은 22일.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이 이미 2차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혼선이 좀 있는 듯해서 팩트체크는 필요합니다. 아직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고요.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란 대표단도 21일 파키스탄에 도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오전 파키스탄 현지 언론에서는 파키스탄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휴전 2주간의 연장안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2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이 같은 요청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추측인데 다행히도 미국의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유가는 조금 오르고 있지만 우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어서 휴전안이 연장될 때 시장의 반응까지도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모두 다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이전 1차 협상과 관련돼서 마주 앉을 때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와의 통화에서 즉각 휴전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 운항을 촉구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협상 정말 이제 하루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움직임 안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2차 협상에도 부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전체적으로 S&P와 나스닥 다우 빠지고 빅스, 금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의 강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개별 뉴스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지수가 반등장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서 M7 종목들의 역할론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 종목들이 간밤에 두각을 드러내진 않았고요. 러셀 같은 종목들이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꼭 체크해 봐야 될 뉴스가 나왔는데 구글이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죠. 여기에 마벨과의 협력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TPU 협력과 관련돼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두 가지 칩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데 TPU 연계 메모리랑 새로운 TPU 이 두 가지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TPU란 텐서 처리 장치로 알고 계시겠지만 구글이 만든 AI 전용 프로세서고요. 이 엔비디아의 GPU의 대항마로서 추론에 특화된 이 설계된 ASIC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연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 소모가 너무나 강했던 엔비디아의 GPU의 단점을 보완해서 행렬 연산을 통해서 추론에 굉장히 빠르고 전력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탄생한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범연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 이 GPU 엔비디아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22년부터 해서 브로드컴 대신 지금 마벨로 TPU 설계 변경을 검토했고 그 다음엔 다시 브로드컴과 협력, 또다시 마벨과 손을 잡아가면서 다중 파트너 체제를 지금 구글 쪽에서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TPU와 관련돼서는 떠오르는 한 종목이 있으시죠? 어제 급등했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지금 기판을 나눠놨는데요. 요거는 지금 오타로 MLB 기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어제 드디어 13만 원, 13만 1,000원, 13만 4천 원이라는 올해 계속 부딪히던 그 13만 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30만 주라는 큰 외국인의 매수 수량도 들어오면서 과연 돌파 이후에 직전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작년 구글의 랠리와 함께 이 TPU 관련해서 MLB 기판 쪽으로 납품한다는 소식으로 작년 동안에만 300% 넘게 올라갔고요. 12월에 고점을 찍고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업이익 전망치까지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은 3,391억 원, 영업이익은 683억 원, 증권가에서는 한 690억 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넘버를 높여잡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역시 1분기에도 TPU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TPU 7세대 같은 고부가 수요 확대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올해 여기서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 나갈 키가 무엇이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발표가 될 추가 캐파 확대 계획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고객사, 그러니까 구글이 되겠죠? TPU 외판 전략 본격화가 되는 이 흐름에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달려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그 촉매제를 만난 것일까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프리마켓 조금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결국은 GPU든 TPU든 이 움직임이 확산되면 메모리는 많이 쓰입니다라는 게 증권사의 시각입니다. HBM 관련해서 두 종목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에이직 향으로 FCBGA 기판 안에서도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도 TPU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었고요. 소켓, 테스트 소켓 쪽으로도까지 밸류체인 확장해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뜨거웠던 뉴스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대망의 실적을 앞두고 과연 세론일 것인가? 그 다음 넘버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달려갈 것인가? 오늘은 119만 원까지 도달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소캠2 본격 양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반도체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LPDDR5 그 저전력 D램 기반에 소캠2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적용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셨던 TPU도 결국은 추론의 특화, 이 소캠 역시 HBM의 아주 중요한 보완제로서 등장을 했는데요. 추론에 굉장히 특화된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쪽에서는 엔비디아 샘플 공급 들어갔고요. 양산 시작합니다. 마이크론이 초기 주도자였었는데요. 우리 쪽에서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퀄컴과 AMD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본격적으로 저전력 반도체라는 이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기업들의 전쟁은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뜨거운 움직임, 여기 이 재료까지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117만 원까지 도달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지금 2.4% 어제만큼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19만 원까지 도달, 증권사에서는 이제 120만 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더 빨리 많은 증권사에서 눈높이를 또 상향 조정하게 될지 움직임도 오늘 따라가 보시고요. 그런데 실적 발표 앞두고 챙기고 싶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고요. 리포트 내용은 서한 앵커가 잠시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고 가시죠. 오늘 국내 증권사는 아니고요. 외사에서 삼성전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80만 원 정말 가셔야되는 걸까요? 올해 들어서 하나증권에서 먼저 81만 원의 목표가를 내놨고 JP모건 체이스에서 8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경쟁사이자 MLCC에서는 대장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의 무라타 역시 올해 들어서면서 6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기도 166% 뒤따라 급등하면서 사실상 3월, 2월에는 이 45만 원의 벽을 크게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달 4월에 들어서면서 45, 50만 원 그리고 60만 원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 체이스에서 보고 있는 건 결국 MLCC와 관련돼서 수급이 쇼티지되고 있고 가격 인상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익 업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7년, 28년, 내년, 내후년의 EPS 추정치 2년 다 지금 25%에서 29%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증권사에서도 너도 나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습니다. 자, 이제 막 70만 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80만 원의 목표가를 감안해서 여전히 기회로 봐야 될지 MLCC 이야기 잠시 후에 체크해 보고요. 자, 삼성 SDI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시장 대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특히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도 유독 강한 모습. 지금 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YTD 111%의 상승, 옆으로는 프리마켓의 6% 가까운 급등 움직임이 포착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가 동반되면서 더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프리에 나오고 있어서 정규장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고가 영역까지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1분기 실적 확인해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LG엔솔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예상보다 적자가 더 커서 한 일주일간은 주가가 좀 답답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예상해 봤을 때 지금 적자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이익 추정치 과연 어떤 넘버가 나올지 이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가 중요하겠고요. 2,545억 원의 손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어제 발표가 됐던 벤츠까지 2028년부터 LCM 각형 배터리 공급한다는 내용 꽤나 반갑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사에서는 높게 63만 원까지 보고 있어서 아직은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휴머노이드 로봇 결국은 전고체로 갈 텐데 라는 잠재적인 내러티브까지 살아있다면 과연 SDI를 잡아서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될지 2차 전지 다른 종목으로 확산시켜야 될지까지 잠시 후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 내용 서한 앵커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가운데 삼성증권의 TP 상향 조정 보고서를 통해서 전망치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8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이 디램 가격 상승 이후에는 이익의 질을 따진다며 이번 분기 영업이익 40조 원 전망과 함께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장기 계약 체결 ADR은 단편적인 요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디램 가격 상승세로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바, 이 상승폭이 둔화된 이후에도 이러한 이익 지속성은 가져갈 것이라며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상상인 증권에서도 디램 대비 낸드 수익성 개선 탄력이 높을 것이라며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목요일 실적을 대기하며 이러한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3% 넘는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이렇게 대형주가 달려주니 어제 또 소부장단에서 일제히 다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무려 가격 제한선까지 오른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추가 모멘텀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고래 싸움에 가쁜 테슬라가 등장했다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제시, 목표 주가 10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미국 태양광 기술 수출 제재로 즉각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는데요. 바로 자사가 보유한 태양전지 장비 맥스웰과 HJT가 그 근거였습니다. 지난달 테슬라가 중국 업체와 이 제조 장비 구매를 협의 중이었는데 이 정부 측에서 제재가 나오자 대안제가 필요했고요. 이 장비를 보유한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판단 근거였습니다. 28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이 테슬라양 프로젝트를 감안한다면 약 3기가와트 규모로 2,100억 원의 매출액을 전망했고요. 태양광뿐 아니라 본업인 반도체에서도 유일한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쌓는 방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방식 희귀 기술에서 관련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일 대안제로 또 주목받은 반도체까지 주가 상승 탄력을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점 9만 원대 흐름이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전일 또 제시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와 같은 날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동차 부품 주죠. DN 오토모티브에 대한 보고서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에서는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부품주라고 판단했습니다. 헬러 인수 이후에도 유지되는 영업이익 그리고 DN 오토모티브의 중복 상장 리스크 해소에도 여전한 저평가 구간이라며 이 로봇 모멘텀이 배제되었음에도 펀더멘탈만으로도 이렇게 우상향 중인 부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5만 원으로 TP 상향했고요. 수급을 보면 기관도 4월 들어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우상향 기조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 역시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출발 상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호가 잡혀 있는 게요. 굉장히 뜨겁네요. 1.6% 오르면서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드디어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김경욱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좀 잠잠해서 큰 기대 없었는데 이렇게 뜨겁습니다. 김경국 차장님, 일단 반도체에서 세부적으로요. 마벨, 구글 협력 소식 있었습니다. 오늘 궁금한 반도체 종목이 많은데 일단은 이수페타시스를 두 분이 계속 봐주셨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겠어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이라도 더 비중을 태워야 될까요? 이수페타시스가 사실은 4분기에 이연된 실적이 1분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매우 높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프리치 BJ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그 MLB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었고 이스페타시스가 그래서 사실은 이스페타시스가 그 MLB 업체들 중에서도 밸류가 계속 좀 높았던 상황인데 오히려 대만에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밸류가 좀 저렴해지는 구간에 오히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와 두산 같은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밸류체인 계속 좋은데 사실은 지금 두산이 최근에 계속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 회사가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스페타시스가 좀 처지면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두산보다 이스페타시스가 사실은 지난번 고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뚫을지 말지 고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를 한 번쯤 뚫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되면 사실은 좀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여쭤볼게요. 120만 원 넘어갈 거로 호가가 잡혀 있습니다. 소캠 이야기도 있고요. 메모리 분위기 좋고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실적 전후로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요, 김 차장님? 일단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목요일인데
사실 57조 대비해서 지금 상단이 40조 초반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근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40조 가까운 뭐 37조에서 4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냈던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로 뭐 주가가 일단 따라서 같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1분기에 가격 인상의 폭을 그렇게 삼성전자만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거시 그러니까 D램이나 낸드 쪽의 가격 상승을 90% 이상 상승을 견인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여러 가지 갑의 위치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가격 협상력을 높이면서 사실은 1분기에 가격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고객사에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2분기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내어주지 않고 가격을 지금 인상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2분기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가 저조하면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대비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목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슈팅이 잠깐 나왔다가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접고 하이닉스가 조정권 안에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좀 챙겼다가 다시 봐도 기회가 있다. 자, 다음은 반도체에 있어서 전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분은 삼성전기는 이정우 팀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70만 원 앞두고서 계속 여쭤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70을 뚫으면 80까지도 열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주셨어요. 자, 오늘 뚫어내면 JP모건 체이스에서 이야기하는 84만 원까지도 열려 있나? 그럼 계속 그냥 홀딩을 하는 것인지, 저희 작은 종목들 뭐 대덕전자도 제 2의 종목으로 잡아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전기에 대한 추가 전략은 뭘 보면 될까요? 전기는 좀 조정도 들어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5일선도 안 찍어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본다면은 70만 원을 어떻게 본다면은 한번 찍고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흡수해준다라고 본다면 정말 진짜 8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기도 실적 발표가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눈여겨봤었던 진짜 실적이 계속적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세론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세론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삼성전기도 그때가 또 신규 매수 타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섹터 같은 경우도 26년, 27년, 28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판, 그리고 기판 플러스 MLCC까지도 어떻게 보면 호황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정이 주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기다리시는 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요. 삼성 SDI 불을 뿜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57만 원 호가 잡혀 있어서 6% 급등이에요. 1분기 적자 많이 줄어들 거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벤츠와의 협력?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진다면 어떤 전략 필요한가요? 요즘 시장 트렌드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약간 더 기대감을 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보면 흐름세나 이런 부분에 SK 하이닉스의 역전이 됐던 모습도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잠잠해지고 그 수급세가 삼성 SDI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본다면 시장 예상치가 1천억대였다라고 본다면 적자 폭이 2천억대로 나와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부진하는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연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천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던 부분이 마이너스 2,500억 정도로 줄어드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 삼성 SDI가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까지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벤츠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했던 모습세가 삼성 SDI까지도 넘어가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ESS뿐만 아니라 EV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8일 SDI 실적이고요. 테슬라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DKT 오늘 김경국 차장님의 종목이거든요. 시장문 열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문 함께 열어보시죠.